현재. 응급 상황입니다. 환자분께서 급하게 수혈이 필요하신 상황이에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제가 저희 엄마 딸이에요. 제가 수혈할게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검사 먼저 하고 특이사항 없으면 바로 수혈실 들어갈게요. 보호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 B형입니다. 당뇨나 그런 질환 전혀 없어요. 검사 부탁드릴게요. 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환자분께선 A형이라 보호자분께서 수혈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른 보호자분 없으실까요? 저희 아빠도 금방 도착하신다고 해요. 저희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아빠 어디야? 거의 다 왔다. 네 엄만 좀 어때? 지금 큰일 났어. 엄마 수혈 받아야 한대. 아빠 빨리 와, 빨리. 코앞이야. 조금만 기다려. 저희 아빠 바로 여기 앞에 계시대요. 간호사님, 저기 들어오고 계세요. 김미영 씨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아내입니다. 환자분께서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태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O형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받았을 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바로 수혈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검사해보고 특이사항 없으면 바로 수혈실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넌 여기 있어. 알았어. 아빠 얼른 다녀와. 며칠 후 가해 차량은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가만히 잘 가고 있는 차를 들이받고 난리야 난리는? 내가 정말 속상해서. 엄마 정말 어떡해. 아직도 많이 아프지? 그래도 눈 뜨고 있는 게 어디니?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죽는 거구나 싶더라. 그나저나 오래 살고 보니 내가 병원에 누워보는 날도 있네. 그렇게 건강했는데 말이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지는 술 처먹고 운전대 잡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지 몰라도 당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앞으로도 몇 번이나 수술할지도 모른다는데. 괜찮아. 우리 딸 엄마 걱정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네. 누가 이렇게 이쁜 내 딸을 울려. 엄마잖아, 엄마. 엄마가 지금 나 이렇게 울리는 거야. 내가 속상해서 온몸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지금도 겨우 더듬더듬 말하고 있고. 그래도 엄만 다 괜찮아. 딱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딸 다시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어서 좋아. 그걸 말이라고 해? 거기서 구조된 게 오히려 1,000원이라고 하더라. 그대로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떨어졌대. 차는 아예 폐차해야 했고. 폐차를 했어? 아까워. 거기 네가 만들어준 주차 번호판 있는데. 그건 빼고 폐차했지. 그 뒤에 네가 사준 방석이랑 쿠션도 다 빼고 폐차했지. 지금 그게 중요해?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졌다니까? 무슨 쿠션이랑 방석을 찾아. 그럼 당연하지. 네가 사준 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딨니? 얘는 또 사줄게. 또 사주면 되잖아. 사람 목숨이 훨씬 더 중하지. 그깟 천조가리로 만들어져서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아깝다. 그렇다고 엄마가 그걸 못 사는 형편도 아니고 엄마 재력이면 그거 100개 1000개 더 사겠다. 그걸 내 돈으로 못 사서 아깝다는 게 아니지. 시중에 아무리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도 그건 네가 사준 게 아니잖니. 네가 엄마를 생각해서 사온 게 어떻게 아깝고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네가 나중에 애 낳아보면 알아. 그래 맞아. 애 낳는다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안 그래도 엄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어. 나
혈액형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B형이 맞아? 그럼 너 어렸을 때부터 B형이었어. B형은 천상 여자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쁜 인형이랑 머리핀을 얼마나 좋아하든지. 가녀리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그럼 엄마는 A형인 게 맞아? 응, 너랑 너희 아빠랑은 달리 엄만 완전 소심하잖아. 저번에 여행 갔을 때도 너랑 너희 아빤 냉큼 뛰어내리는데 나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나? 그래서 결국 엄만 패러글라이딩 못했잖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쉬워. 다 추억이었을 텐데. 아빠는 O형이 맞고? 아니, 알아. 엄마 아파서 지금 몸도 못 가누고 나랑 얘기하는 것도 겨우겨우 온 힘을 짜내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상하잖아.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O형인데 내가 B형이면 말이 안 되잖아. 아, 그건 세연아, 그건 아빠 혈액형은 어떻게 알았어? 엄마 너무 크게 다쳐서 긴급 수혈 필요하댔어. 그때 수혈해주겠다고 했는데 혈액형이 안 맞아서 안 된대. 그래서 아빠 올 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어. 근데 도착한 아빠는 O형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 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 세연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세연아, 미안해. 18년 전.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제발, 내 딸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누가 보면 어쩌려고? 자그마치 10년이야. 10년 동안 내가 내 딸을 보지 못하면서 살았어. 이제 나도 직장에 다니면서 돈 모았고 내 딸 데리고 살고 싶어. 그러려고 10년을 버텼어. 이제 내가 데리고 살게 해줘.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그래, 당신 말대로 자그마치 10년이야. 10년 동안 애는 크면서 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모르는 여자가 제 엄마라고 하면 납득하겠어? 그건 하지만 어차피 당신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럼 그 여자랑 애도 낳을 거 아니야. 나는 내 자식이 남의 자식한테 치이는 꼴은 못 봐. 그건 당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애한테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면 어떡해. 누가 보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정말 뻔뻔하다.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야. 내 배 나와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 놓고 마지막 날 이후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10년을 보내게 할 수가 있어?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우리는 그날 이미 다 끝난 사이야. 잊었어? 경호원, 당장 들어와서 이 여자 끌어내세요. 안 돼.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내가 유부남인 거 몰라? 당장 데려가세요. 제발 내 딸 한 번만 보게 해줘. 이름도 모르는 내 딸.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방금 나간 여잔 또 누구고? 당신 왔어? 장인어른께서 부르셨다고 하더니 얘기가 빨리 끝난 모양이네. 말 돌리지 말고 저 여자 누구냐니까? 진짜 돌겠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야. 애 찾는 것 같았는데 당신 설마 아니지?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니까. 설마 세연이 친모야? 피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세연이 친모냐고 묻잖아.
그래, 맞아. 세연이 친모야. 당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처음에 결혼할 땐 세연이 친모가 죽었다고 했잖아. 아이 낳다가 사경을 헤맸다고. 그럼 지금 애 엄마랑 애를 생이별 시킨 거야? 아, 그렇다고 결혼하려고 애까지 뵈서 살림까지 차린 여자가 바람나서 애 버리고 도망갔다고 시시콜콜하게 가정살 다 읊으라고? 그것도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마당에? 그냥 죽었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친모가 살아있는데 아이랑 친모를 생이별 시킨 거다 다름없는데. 친모가 따로 있다는 걸 세연이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대체? 애 나이가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 세연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차피 당신을 엄마로 알고 컸고 앞으로도 그렇게 알고 크면 되니까 아무런 상관없어. 그날 세연이를 버리고 저 여자가 집을 나간 날부터 세연이 엄만 죽은 거야. 이미 당신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한 번 한 거잖아. 세연이 친모 가지고. 저 여자가 바람나서 애 버리고 갔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그런 이유도 아닌데 내가 굳이 호래비 신세 지면서까지 세연이를 왜 데리고 있었겠어? 정말 세연이 친모가 세연이를 버리고 간 게 맞아? 그럼 왜 이제 와서 세연이를 보고 싶다고 이미 10년도 더 지난 남자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애를 보여달라고 해?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지.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를 자기한테 달라잖아. 처음부터 당신이 사실대로만 말했어도 난 결혼 안 했을 거야. 애 엄마가 애를 버리고 갔든 말든. 당신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더더욱 말을 못했지. 어차피 안 볼 사이라고 생각한 여자를 굳이 당신한테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아니, 얼마나 애한테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구는 거야? 내가 애 엄마가 살아있으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건 애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야. 어릴 때부터 함께 봐왔던 엄마가 사실은 계모다? 그 말을 몇 살에 한다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 20살, 30살, 언제 들어도 충격이지. 어렸을 땐 어려서 충격이고 나이 먹어서는 그 세월 동안 속여왔다는 배신감의 충격일 거고. 내가 배 아파 놓은 애든 아니든 아이한테 그런 충격을 주고 싶진 않아서야.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않으면 돼. 평생 당신이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게 하면 되지. 구태여 당신이 애한테 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친엄마 이상으로 잘해주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랑 친엄마는 다르니까. 핏줄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괜히 나온 말이겠냐고. 그래서 지금 뭐 어쩌자는 거야? 핏줄이 중요하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는 애한테 사실 너는 엄마가 둘이라고 얘기라도 해? 무조건 세연이가 더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지. 저 여자가 정말 아이를 버리고 간 거라면 평생 비밀에 붙이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우린 또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를 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더 솔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야 해. 세연이 친모가 정말 세연이를 버리고 떠난 게 맞아? 그래, 그래.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야겠어? 그래, 좋아. 어차피 친자식을 버린 여자한테 세연을 맡길 순 없지. 10년 동안 내 새끼처럼 키웠으니까. 나도 이제 세연이 엄마야. 그러니까 세연이가 절대 이 사실을 알아선 안 돼. 알겠지? 당연하잖아. 나한테도 세연이는 정말 소중한 딸이야. 나도 세연이가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아. 오늘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고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돼. 오늘 이 일을 본 직원들 명단 좀 추려놓고 향후 세연이가 우리 회사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겠어. 다시 현재. 미안해. 미안해, 세연아. 그땐 네가 너무 어려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평생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니야, 그만. 괜찮아. 그러니까 친엄만 나를 버렸는데 엄마가 남의 자식인 걸 알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단 거잖아. 내가 의심할 것도 없이. 아니야. 너는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내 품에 안겼던 그날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딸이었어.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집 엄마들은 매번 자식들이랑 싸우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마냥 천사 같아서 그게 이상하다고 꼽으라면 좀 유일하겠다. 엄마가 정말 많이 견뎌내고 있었던 걸 몰랐네. 세연아, 엄마가 엄마의 이기심으로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도 그땐 그게 최선이었단 걸 알아줬으면 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나를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 엄마가 정말 고생했네.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속이려고 해서 정말 미안해, 세연아. 아우, 됐어. 이제 와서 뭘.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 알겠어. 나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한 거잖아. 이렇게 더 큰 상처를 줘야 하는 날이 올 줄 알았다면 난 아마 그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미안해, 세연아. 그만해. 됐어. 엄마 마음 충분히 잘 알았어. 아우, 아픈 사람이 이렇게 울면 열만 더 올라. 그래서 말인데, 세연아, 지금이라도 친모를 찾아보는 건 어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 버리고 간 여자가 어디가 예쁘다고 찾아.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 내가 너를 키워보니까 부모라는 게, 자식을 버리고 간다는 게 말만큼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 심지어 전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험한 꼴 당할 걸 무릅쓰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네 아빠가 한 말이 진실일까 싶기도 해. 아빠 말대로 그 정도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아빠도 나한테 상처 주기 싫었던 거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지만 그땐 나도 어려서, 나도 아직 엄마라고 하긴 미성숙해서 어쩌면 진실을 파헤치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아버렸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친엄마를 찾아봐. 내가 무슨 수로 친엄마를 찾아. 그리고 뭐 찾아서 뭘 물어보겠어. 정말 나 버리고 간 거 맞냐고? 치, 말이 되는 소리래, 엄마. 찾아서 진실을 들어봐야지. 날 정말 버리고 간 게 맞냐고.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세연아, 자식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드라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다시 누워. 좀 쉬어. 그리고 꼭 찾아봐. 알겠지? 얼마 후. 저번 수술만 잘 버티면 될 것 같다고 했잖아. 결과도 나쁘지 않다고. 합병증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왜 하루하루 저렇게 엄마가 말라가는지 모르겠어. 오늘이 고비라고 하더라.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도 했고 아무래도 엄마한텐 이것저것 무리였나 보다. 수술하고 나서 전혀 몸이 회복을 못하고 있대. 어떡해. 나 저번에 수술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이상한 거나 물어보고 그랬어. 엄마랑 얘기하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엄마 눈 뜬 모습을 못 봤어. 그럴 줄 알았으면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줄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꼭 안아줄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 지금 눈은 못 떠도 들리긴 한다더라. 많이 말해주면 되지.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가는 길 편하게 보내주자. 아니,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냐? 아니지. 아빠도 속이 말이 아니겠지만. 일단 얼른 들어가자. 엄마, 우리 왔어. 여보, 애썼어. 이제 다 괜찮아. 괜찮아. 맞아. 엄마, 우리 다 괜찮아. 엄마 손 너무 차갑다. 산소 호흡기 많이 답답하지? 세연이가 당신 걱정에 반나절 바뀌려고 한다. 얼른 일어나야지, 어? 맞아. 내가 엄마 걱정 때문에 사흘 밤낮을. 엄마 지금 눈 떴어? 뜨고 있는 거야? 엄마 나 보여? 저 기계 소린 또 왜 저래? 엄마 기다려봐. 내가 의사 불러올게. 엄마 뭐라고? 잘 안 들려. 꼭 찾으라고? 뭐를? 환자분 여기 CPU 당장. 보호자분 비키세요. 차지. 엄마의 사망 후 2달 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거죠.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제 친엄마가 아니신 분이었잖아요. 아니, 그럼 수십 년도 더 지난 일을 수색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사진 한 장도 없고, 정말 단순히 추정만 해서 찾는 건데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도 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몇 명 간추려서라도 고객님한테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다른 데 가봐요. 대번에 못 찾는다고 할걸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저희 엄마가? 알려드린 주소는 그 회사가 맞는데 거기를 뭐 다니고 있는 것도 맞죠. 무슨 말이 그렇게 모호해요? 거기서 정소부로 일하고 계세요. 저번에 보니까 꽤 힘들어 보이시던데 그 큰 건물 혼자 다 청소하시는 거라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 넓은 건물을 다 돌아다니라고요? 어차피 그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돌아다니다 청소하시는 분 보면 무조건 그냥 고객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분 휴무도 없어서 매일 계시거든요. 아니, 사람이 쉬지도 않고 어떻게 일해요? 이거 저임금 노동 착취 아니에요? 그거야 뭐. 그쪽 사정도 들어봐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사람 찾아드렸습니다. 입금해 주셔야 돼요. 그거야 그 사람이 저희 엄마가 맞을 때죠. 몇 시간 뒤. 저 돌대가리 탐정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빠 몰래 하려니까 별 이상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게 돼버렸네. 아니, 근데 건물은 왜 또 이렇게 넓은 거야? 여기서 대체 청소하시는 분은 어떻게 찾으라고? 아줌마가 재떨이 치웠어? 예? 여기가 금연구역이라.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럼 나 담배 피우면서 어디다 지져? 어? 아줌마한테 지져줘? 아니, 그래도 여기 재떨이가 있으면 안 돼서요. 경비원분께 제가 혼나요. 아줌마 혼나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저번에도 내가 재떨이 치우지 말라고 말했어 안 했어? 말귀 못 알아들어? 귀를 확 들어줄까? 이걸 확 그냥 칵!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또 뭐야? 여기 직원이야? 아니면 뭐 이 아줌마 딸이라도 돼? 이건 나랑 저 청소부 아줌마 사이 일이니까 신경 끄고 갈 길 가시죠. 그쪽이나 신경 끄시고 갈 길 가시죠. 금연구역이라고 표지판 딱 꽂혀 있는 곳에서 이러시는 거 신고해버리기 전에. 신고? 참 그래. 신고 좋네. 어디 신고해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적반하장 미치겠네. 그럼 증거도 없이 내가 이러고 있겠냐? 핸드폰은 장식인 줄 알아? 내가 다 찍어놨어. 뭐 신고하기 전에 SNS에 한번 올려줄까? 네가 이 아줌마한테 손 찍어마려고 하는 것까지 다 찍었거든? 사람들한테 악플 좀 먹어볼래? 아이씨, 별 거지 같은 게 꼬였네. 저거? 끝까지 저 따위네. 아줌마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래도 다음부턴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왜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보복할까 봐요? 저 사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일 하다 보면 저런 취급은 너무 일상적이라서요.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다음부턴 그냥 가셔요. 노인네 챙기려다 화 입으면 어째요. 일상적이라고요? 아니, 그보다 혹시 여기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예. 아유, 그래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잠깐만요. 혹시 이주철 씨를 아시나요? 이주철? 방금 이주철이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보내서 오신 분인가요? 제가 그 사람 딸입니다. 딸이라고? 혹시 나이가 올해 29살입니다. 세상에. 혹시 네가 몇 달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혹시 제 친엄마신가 해서요.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혹시 제 친엄마가 맞다면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잠시 후. 여기서 지내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건물 안쪽에서요? 너무 좁지 않아요? 여기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숙식 제공해주는 곳이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지금이 근무 시간인데 일 안 하고 있다 걸리면 혼나서 밖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데 데려와서 미안해요. 너무 좁죠? 아니에요. 일하시는데 제가 무턱대고 찾아온 걸요. 내가 많이 미안해요. 내가 그 집에 널 두고 나왔으면 안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힘이 없고 못나서 자식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울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 정말 버리고 간 게 맞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찾으라고 하기도 했고. 제가 버리고 갔대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주철이 뭐라고 했을지 뻔하네요. 26년 전.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살기만 하자고?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야.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이 상황을 납득하면 당신이 키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영영 못 보는 거지. 아이, 이걸 어떤 여자가 납득을 할 수 있겠어? 결국 나보고 뒷방신세 하라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나 이렇게 가난하고 궁상맞게 사는 거 너무 지겨워. 월급 받으면 당장 월세 걱정해야 하고 애 태어나면 학비 걱정해야 하고 이러는 삶 이젠 싫다고.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나는 뒷방신세 하라는 거잖아.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린다는 거잖아. 우리 아이를 포기한다는 소리잖아. 상황을 잘 직시하란 거야, 상황을. 내가 지금 그 여자랑 결혼해서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우리 아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회사를 물려받기만 하면 돼. 정말 잠깐이야. 헛소리 하지 마. 난 그런 거 납득 못해. 이제 막 젖된 갓난아기야. 아빠 없이 키우라고? 아니면 엄마 없이? 당신이 납득하지 못하든 납득하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난 나처럼 가난에 찌들게 우리 애를 키울 생각도 없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서 우리 애를 뺏어가겠다는 거야?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야.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다가 나중에 내가 회사를 잘 물려받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나.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살 수 있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옥탑방 신세를 면하고 그때까지 잠시만 이별하자는 거야. 이게 정말 최선이야? 그럼 이렇게 비 오면 물 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옥탑방 월세 하나도 내기 버거워서 허덕이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애를 키우자고? 다시 현재. 그땐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남자도 아이를 위해서 본인이 너무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걸 대물림 해주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연락도 잘 받아줬고 아이 사진도 많이 보내줬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제안한 거군요. 엄마랑 결혼을 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면서요. 저도 아이에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다행히 사모님이 친자식처럼 아이를 생각하고 잘 키워주고 있어서. 그런데 한참 뒤 아예 연락처를 바꿨더라고요.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회사도 이전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 규모를 확장시키면서 아예 건물을 통째로 회사 건물화 시키면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그게 20년도 더 된 일이긴 한데. 그렇게 아이를 잃고 한참 뒤에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회사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돌려달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가모니설로 나를 속였구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거구나. 사랑이라는 거짓 울타리 안에서. 엄마한테 들었어요. 회사에 한번 오신 적이 있다고. 그런데 아빤 그쪽이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했어요. 바람나서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렸다고. 처음엔 아예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가 그래서 엄만 친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아빠랑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이 찾아오니까 말을 바꾼 모양이에요. 저는 단 하루도 내 아이를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저기요. 저기 액자에 있는 게 어렸을 때 당신이에요. 조금만 더 돈을 벌어서 당당해지면
당신을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조금만이 어렵더라고요. 이래서 그 남자도 다른 여자를 선택해서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 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당신을 버린 적 없어요. 이런 말 하기에는 자격 없지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때 그 수락을 따르면 안 됐어요. 상처 줘서 미안해요. 아니, 아닙니다. 저를 버리고 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다행이네요. 아줌마 계세요? 점심시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청소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네, 나가요. 미안해요, 아가씨. 나중에 봬요. 제가 연락할게요. 일주일 뒤. 돈에 미쳐서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이용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돈을 좋아하는진 알았지만 그럼 이제 충분히 누렸을 테니까 그 대가로 받아가야 할 건 받아가야지. 어머! 건설업 이주철 회장님 따님 아니세요? 오랜만에 연락 주셔서 너무 설레는 거 있죠. 그래서 특종감이 뭐죠? 기자님, 한 번에 승진할 수 있는 빅뉴스 거리를 제가 몇 개 드릴 건데 최대한 화려하게 퍼포먼스 좀 부탁드릴게요. 언론에 크게 터뜨려 주셔야 합니다. 그건 또 제 전문이죠. 조그만 일도 크게 부풀려서 터뜨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대신 제보자에 대해 익명 보장은 확실히 해주셔야 하고요. 제가 이직을 좀 해야 해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얼굴이 팔리면 영 곤란하거든요. 어머, 권설업 공주님께서 어디로 이직하시려고요? 어차피 그쪽 업계에서 공주님 얼굴 모르는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익명 확실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자님이 아시는 그 건설업 비리로 폭망시킬 거니까 다른 데로 이직해야죠. 거기서 얼마나 일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까발릴 게 많나요? 회사 비리 한두 개쯤이야 어딜 가든 있어서 몇 개 가지고는 이슈거리가 되기 어려워요. 그 정도면 제가 기자님한테 연락드리지 않았죠. 이 정도 파일량이면 어때요? 회사에서 일한 지 7년 정도 됐고 그 집 딸만 알 수 있는 각종 프라이빗한 비리들까지. 아주 만족스럽네요. 공주님, 아직까지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특종감이네요.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얼마 후. 사실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돈이요? 얼마를 왜요? 무슨 이유로요? 그 돈을 받고 다시는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라고. 생각보다 회사를 승계받는 일이 늦어지냐고 물어봤는데 그런데요?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물려받으면 그곳 생활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원래 그 목적으로 함께 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곳으로 돌아가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 같대요. 저만 빠지면 완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돈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여기 이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이걸 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한테. 적어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걸 저한테 왜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저는 돈 때문에 당신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 돈을 받고 당신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단지 그 사람을 정말 만날 수 없었고 제 형편상 당신을 데려오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 후 찾아갔지만 당신이 들은 대로 문전 박대를 당했고요. 설마 했는데 아빠란 작자가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네요. 이걸로 저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이 누그러지진 않겠지만 제가 당신을 버리고 갔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정말 그 누구보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몇 달 뒤 세연아. 너한테 이런 꼴 보일 건 아닌데 면목 없구나. 이래서 사람을 너무 믿고 곁에 두면 안 돼. 이 사진들이 내 뒤통수를 친 것 같더구나. 참 비리문서라니. 그러게 아빠, 이게 다 무슨 꼴이래요. 이 사진들이 아빠 뒤통수를 친 거라고 말해? 그게 아니면 그 비리 문서들은 다 어떻게 가지고 있다냐? 나 참 그걸 악착같이 찾아서 모으고 있었을 줄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러다간 쫄딱 망하게 생겼어. 이미 회사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고. 이대로라면 아마 부도나지 않을까? 까발려진 게 한두 개가 아니던데. 회복할 수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태연하게 굴 때가 아니야. 일단 더 압류 들어오기 전에 집에 있던 금고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그 안에 금괴가 몇 개 있어. 그것 좀 먼저 처리해다오. 금괴? 그거 내가 가져간 지가 언젠데. 이미 진즉 다 빼서 그 금고 이제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다고. 뭐? 그러니까 네가 미리 관리하려고 가져갔다는 소리지? 그래, 잘했다. 아빠가 금방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금방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 잘. 아빠, 감옥에서 못 나와. 국내 내로라 하는 최고 로펌 변호사들 아무리 구해도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들이 이렇게나 많은걸? 건설업비리야 뭐 한두 개가 아니라지만 땅 매각부터 시작해서 뇌물 청사까지. 그걸 다 어떻게 무슨 수로 덮으려고? 회사까지 부도난 마당에 그걸 메꿀 돈은 있고? 설마 이거 네가 시작한 거냐? 그래, 어쩐지 너무 모르는 기자가 갑자기 덥석 기사거리를 물었다고 했어. 네가 그 기자한테 연락한 거니? 그래? 아빠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공든탑 무너뜨린 게 내가 맞냐고 묻는 거면 응, 맞아. 내가 그랬어. 근데 그거 애당초 아빠 거 아니었잖아. 내 말이 틀려?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엄마가 이러라고 하디?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내 엄마라면 누구 말하는 거야? 돌아가신 내 엄마? 아니면 아빠가 수십 년 전에 버린 내 친엄마? 세연이 네가 그걸 어떻게? 누가 말했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그걸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해? 중요한 건 아빠가 이 회사를 가지기 위해 친엄마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지. 그 이후엔 내 친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했다는 것도. 네가 어디 가서 헛소리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다만 네 친엄만 너를 버리고 간 게 맞아. 그 여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너를 그렇게 나한테 떠맡기고 간 거다. 그걸 내가 네 엄마랑 같이 키운 거고. 내가 내 친엄마한테 직접 들은 얘긴 완전히 다르던데? 친엄마랑 먼저 살고 있었다면서. 혼인신고 그렇게 미루다가 이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싫으니까 회사를 잠깐 물려받을 때까지만 잠깐 뒷방 신세 지어달라고 했다던데? 뭐? 네가 그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 결국 날 찾아오다 안 되니 널 찾아갔어. 가만들이니 또 웃기네.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애를 버리고 간 여자가 왜 10년이나 지나서 애를 보고 싶다고 회사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데? 왜? 아직도 수십 년이나 지난 돌쟁이 사진을 그 좁아터진 방 한켠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는 건데 아직도 끝내지 못한 거짓말들이 남았어? 그건 다 너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은 널 버린 거야.
너한테 상처될까봐 아빠가 말하지 않은 거란다. 아빠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얼굴 처음 본 네 생모란 여자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너를 수십 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키워준 아빠 말은 왜 이렇게 못 믿어? 아,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처음엔 친모가 나를 낳다 사경을 헤매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친모한테 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떨어지라고 했다면서. 내가 정말 하나도 모르고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바보 천친 줄 아나? 설마 네 엄마가 그걸 다 말했어? 다 죽어가는 마당에? 누굴 탓하지 말고 이 모든 건 다 아빠가 행한 일이잖아. 나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있는 거고. 그만하면 됐어. 이제 죗값은 치러야지.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 절대 나올 수 없다니까?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설령 나온다고 해도 아빠가 꿈꾸던 그 세상은 어디에도 없어. 회사 이미 보도 났고 엄마의 유산 그거 엄마 유언장대로 내가 다 상속받을 거야. 금괴, 뭐 금고? 거기 이제 텅 비었다고 말했지? 네가 감히 어떻게 금고에 있는 건 어떻게 또? 아빠만 나랑 수십 년을 살아온 거 아니야. 나도 아빠랑 수십 년을 살았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 그깟 금고 비밀번호쯤이야. 그건 아빠가 내 친엄마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 네가 감히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어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기분은? 아마 수십 년 전에 내 친엄마도 이런 기분이었겠지? 믿었던 아이 아빠한테 배신당하고 그 죗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당신한테 그 죄수복 꽤 잘 어울린다. 6개월 뒤, 저 다녀왔어요. 어서 와. 오늘 회사에서 힘들진 않았고 별일은 없었고. 오늘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는데 또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 그게 자고 일어나도 저 어디 안 가고 꿈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지 벌써 몇 달인데 아직도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럼 내가 너랑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건 정말 꿈속에서만 있었던 일이라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고. 그래서 꿈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일 나가지 말라니까 왜 자꾸 일을 나가서 사서 고생을 하고 그래요. 제가 통장 드렸잖아요. 그 금액을 보고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보상금도 아니고 이주철 그 남자가 준 돈이라며. 엄마가 마땅히 보상받았어야 했을 금액이에요. 그걸 본인이 직접 석고대죄하면서 줘도 모자랄 판에 제가 들고 나온 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마땅히 주인을 찾아서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말래도요. 방금 엄마라고 한 거니? 네? 부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익숙하진 않아서요. 고마워. 고마워. 그렇게 노력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 이렇게 예쁘고 장하게 잘 커져서. 이주철 그 사람은 너무 밉지만 그 사람의 와이프가 너를 너무 소중히 잘 길러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너랑 만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준 것도. 그래요. 우리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라도 저희 모녀 떨어지지 말고 잘 지내봐요. 그래. 그간 못해준 엄마 노릇 내가 다 할게. 잘 부탁해요,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친엄마가 아니었음에도 저에게 너무 잘 대해주셔서 저는 평생 길러주신 엄마가 절 낳아주신 친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사고를 당해 엄마가 수혈을 받아야 할 때가 돼서야 제가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됐죠. 엄마의 조언으로 친엄마를 찾았을 때 드디어 아빠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단칸방 하나 구할 돈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숙식 제공을 해준다며 저임금으로 큰 건물을 혼자 청소하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 친엄마를 대신해 소소하게 복수를 결심하고 아빠의 재산을 조금 가로챘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이후 저는 무사히 이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친엄마와 살고 있어요. 당연히 아빠는 구속되어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고요. 이제부터 못다한 모녀지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 풀어보려고 합니다. 20대 끝자락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